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로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엄마표 공부로 끊임없이 했던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초등 1학년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갑자기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가슴도 팍 답답해지시지요. 1학년 아이들 좀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놀아야 나중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은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습관 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도 1학년 때 선생님이 숙제 내면 몸 베베 꼬아가면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 힘으로 나중에 쭉 공부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앉아 있는 습관 들이는 거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조선미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1학년 때부터 꼭 앉혀야 하고 집중 시간은 20분이라고 해요. 20분 하면 좀 짧은 것 같아서 전 한 20분씩 2번 했고요. 사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중요한 건 양입니다. 아이들한테 적정량을 제공해서 그만큼만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세요. 이렇게 저학년 때부터 습관을 들인다면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집에서 해야 하는 공부는 뭘까요?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학년 때는 교과 공부로 학교 거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초등 1, 2학년 때는 따로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제가 풀었던 문제집은 바로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와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 문제집이에요.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구할 수는 있더라고요. 1, 2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진짜 강추입니다. 다양한 연산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볼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단원 끝날 때쯤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게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학 게임으로 단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 이걸 구할 수 없더라도 요즘은 소마셈이나 다양한 문제집 많더라고요. 문제집들을 많이는 말고 하루에 2장만 풀게 해주세요. 하루에 2장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절대 작은 양 아니거든요. 하루에 2장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4학년이 갖춰가는데 여태까지도 꾸준히 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이들도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따라서 저도 같이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들이면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건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 왜 한자를 해야 할까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왜 문해력이 문제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한자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우리말에 한자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보면 더더욱 많지요. 따라서 한자 공부를 해놔야 우리말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한자어가 대충 무엇인가인지를 알고 있어야 아이들 독해력이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단어라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한자 공부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외우기 안 되고요. 급수 따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들 한 장 한 장만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강추하는 문제집은 우공비 한자 문제집입니다. 1일차, 2일차 하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 양만 해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 정도만 알아도 아이들 나중에 이거였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고학년이 돼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돼서 그때부터 급수 따기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일찍부터 급수 따기에 매달리시지 마시고 한자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독해입니다. 독해라니 아이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해는 아주 짧은 글을 읽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 같더라도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사실 독서 편식이 심합니다. 판타지나 좀 재미있는 그런 소설들을 위주로 많이 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만 읽는다면 독해력이 쑥쑥 늘지는 않겠죠?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려운 책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권하지는 않고요. 저는 꾸준히 독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제가 책으로 권해주면요. 저희 집은 1일 1독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일 1독해 문제집을 살펴보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했던 한국사 부분이고요. 이렇게 짧은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문제를 푸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지식을 전달하는 글도 읽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독해 그냥 하지 않고요. 문단도 나눠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오는 답들을 이 글에서 찾는 연습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에서 찾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 같이 한번 해가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쌓이다 보면요. 사회책이나 과학책 읽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읽을 수 있고요. 문단을 파악하고 나눠보고 중심 문장을 찾는 거 열심히 했어요.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여타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수 있어요. 알죠? 국어는 도구 교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해력 길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많이씩은 말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만 할 수 있도록 1일 1독해잖아요.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때도 있고 모두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전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 못하는 날도 꼭 한 가지는 했습니다. 수학은 꼭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 부분 잊지 않고 몸에 체득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부모님이 잘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책상에 같이 앉아 주셔야 아이들도 저절로 와서 앉는 습관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자기 주도적 학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학습 능력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